안녕하세요. HTTP 2.0 발표를 맡은 아이크입니다. 일단 순서는 HTTP 2.0이 등장하게 된 계기, 그리고 HTTP 2.0의 특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가 발전하게 된 계기는 TCP의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성능 개선을 하다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 중 하나인 리소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HTTP 버전이 증가하면서 데이터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비해서 HTTP 리퀘스트 요청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많아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리소스의 크기도 커졌고 리소스를 요청하는 수도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대역폭을 늘리는 거 이상으로 한계점이 오기 시작하면서 TCP의 성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전송에 관한 얘기인데요. 처음에 HTTP 1.0에서 3A 핸드쉐이킹이 도입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요청과 응답 한 번마다 계속해서 커넥션을 열고 닫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1.1 버전에서 이제 지속 커넥션을 도입을 해서 요청 응답에 한 번 이뤄질 때마다 닫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열어두는 방식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다음 요청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전 요청에 대한 응답이 도착을 먼저 해야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이닝 기법을 도입을 합니다. 파이프라이닝 기법은 받는 쪽에서 요청에 대한 큐를 만들어서 큐에다 다 요청을 다 넣어놓고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처음 요청한 리퀘스트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다음 도착한 요청이 처리가 늦어져요. 그래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요. 레이턴시가 증가하게 돼서 TCP의 성능이 저하됩니다. 이거 역시 또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도입된 게 도메인 샤딩 방식이에요. 도메인 샤딩은 같은 서버에서 도메인명을 다르게 해서 리소스를 나누어서 저장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반대로 브라우저 쪽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나누어진 도메인에서 리소스를 병렬적으로 다시 보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 역시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도메인마다 커넥션을 맺고 끊고요. 상당한 시간과 대역폭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커넥션의 수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TCP 성능 면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네, 여기까지가 2.0 이전의 얘기고요. 그래서 나온 게 HTTP 2.0 버전입니다. HTTP 2.0은 기본 목표는 멀티플렉싱을 통해 레이턴시를 줄이고요. 헤더 압축을 통해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며 서버 푸시 기능을 지원합니다. 가장 큰 특징 세 가지는 멀티플렉싱과 헤더 압축, 서버 푸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면 첫 번째로 멀티플렉싱인데요. 프레임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프레임은 HTTP 이 버전에서 통신의 최소 단위고요. 최소 하나의 프레임 헤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이너리로 인코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저렇게 플레인하게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2.0부터는 이제 저 데이터들을 바이너리 인코딩을 해서 저장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레임 여러 개를 모아놓은 게 이제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메시지는 다수의 프레임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요청 응답의 단위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이전 버전과 크게 개념적으로 다른 건 없는데요. 이제 HTTP 2.0부터는 스트림이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스트림은 양방향 통신을 통해 전달되는 한 개 이상의 메시지인데요. 다시 말하면 프레임이 여러 개가 모여서 메시지가 되고 메시지가 여러 개 모여서 스트림이 돼요. 그래서 스트림 여러 개를 통해서 저렇게 멀티플렉싱을 하게 되면은 요청과 응답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처리하게 돼서 순차적인 개념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TCP 성능의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헤더 압축인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데이터가 점차 커지는데요. 이전 버전까지는 컨텐츠의 경우에는 알다시피 gzip이나 다른 압축 방식으로 압축이 가능했었는데 헤더 역시 압축의 필요성을 느껴졌기 때문에 헤더 압축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h팩이라는 압축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헤더를 인덱싱을 하고요, 인코딩을 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서버 쪽에서는 헤더 테이블을 참조해서 이전에 전달되어 온 헤더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새로 들어온 헤더에 대해서는 그렇게 19번이나 밑에 동적으로 들어온 헤더처럼 하프만 인코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응답을 내려줄 때도 헤더 테이블 참조해서 기존에 있던 거면은 헤더 값을 그대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덱싱 값만 내려줘서 성능 면에서 좀 더 최적화를 할 수 있었어요. 다음 마지막으로는 서버 푸시인데요. 예전에 이전 버전까지는 웹페이지를 보여달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HTML을 요청을 하고요, HTML 태그를 파싱한 다음에 필요한 리소스를 재요청을 해요. 그리고 웹페이지가 완성입니다. 하지만 다음 버전부터는 HTML을 요청을 하면요, 리소스를 재요청하지 않고도 웹페이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거를 좀 자세하게 보면은 이 그림처럼 브라우저 쪽에서 서버한테 요청을 하면은 저렇게 HTML만 요청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리소스를 서버에서 능동적으로 같이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HTTP 2.0에서는 저렇게 시간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HTTP 2.0은 지금 TLS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TCP의 3의 핸드쉐이킹이랑 TLS 핸드쉐이킹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서 통신의 연결상에서 TCP의 성능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한 게 HTTP 3고요. 3는 UDP를 통해서 통신 연결상에서 저렇게 복잡한 과정을 저렇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션이 올린 이 자료를 참고해서 좀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